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대한민국 최초로 신약 부문에서, 그것도 10조 규모의 신약 부문에서 임상의 성공을 알린 유한양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임상에 성공했어요. 임상 지표는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선반영을 반영하면서 폭락을 이어갔었죠. 대표적으로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텍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영상을 찍어드릴 당시에서도 이때 이미 폭락이 좀 진행되고 있었어요. 유한양행, 오스코텍, 렉나자 임상 성공이 중요한 이유. 내년이면 결판 납니다. 주가 폭락 대응 전략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대략 한 10일 전쯤, 11일 전쯤에 분석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는 56,200원. 그리고 유한양행의 기술 주출을 했던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엄청난 폭락을 이어갔어요. 역시나 선반영으로 인해서 혹은 어떠한 의도로 인해서 이런 식의 폭락이 진행된 것이고, 그럼에도 최근에는 주가가 꽤나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2주 전쯤에 분석해드렸죠. 2주 전쯤에 19,670원에서 유한양의 오스코텍, 렉나자 분명한 임상 성공, 20조 원 매출을 자신하는 이유, 주가 폭락 대응 전략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19,000원대에서 최근 21,0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역시 유한양도 그리고 오스코텍도 좀 빠르게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 만약에 임상에 정말로 실패했다면, 이때 주가대로 임상의 실패로 끝났다면 이런 식의 반등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쭉쭉쭉 하락을 해야 되지 이런 식의 반등은 없어요. 이거는 임상에 성공했다는 것이고 시장에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좋게 말하면 시장에 알려지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은 제멋대로 표현하자면 어느 좀 의도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흐름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유한양행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은 일단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실적도 매출액도 좋았고요. 영업이익도 다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도 이제 2조 원 돌파가 코앞이고요. 그리고 실적도 뭐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죠.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이상, 실적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작년 기준으로 100% 이상 올라올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뭐 매출액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렉나자 혹은 이제 렉나자 리그리반트의 그런 이제 병역요법으로 인해서 사실 이 폐암 치료제, 특히 폐암의 1차 치료제에서 이제 타그레소를 만약에 좀 완벽하게 이길 경우에는 결국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시장 규모로 10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참고로 타그리스의 매출액만 보더라도 약간 7조 원입니다. 타그리스는 현재 폐암 치료제에서 쓰이고 있는 약품이고, 이번에 이제 존슨존슨 그 유한양의 오스코텍에 내놓은 게 바로 렉나자 그리고 리그리반트의 병인요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번에 429명의 환자를 통해서 타그레소 단독요법 대비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무진행 생존 기간이 30% 정도 이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진행 생존 기간 30% 이제 이상 이제 증대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진행 생존 기간은 이제 암이 이제 그러니까 좀 병이 이제 더 심화되지 않는 그런 기간을 말하는 곳이고,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100% 성공이에요. 대략 한 3.7개월 나온 곳이고요. 그리고 타그리스 같은 경우는 16.6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대비 리그리반트와 렉나자 병용요법이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온 거예요. 이만 보다도 굉장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서 좀 실패로 주가가 이 당시만 보더라도 실패를 반영하면서 이렇게 폭락을 했던 것인지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려서 물론 얼토당토 않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자, 타그리소의 항암요법, 항암병용요법이 무진의 생존 기간이 29.4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결국 이거를 3.7개월이 못 이겼다는 거예요. 결국 3.7개월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임상은 실패했다라는 그런 센티먼트가 생겼던 겁니다. 근데 말이 안 되죠. 왜냐면 항암병원요법 같은 경우는 제가 전 영상에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살 기미가 아예 없는, 그러니까 1차 치료도 안 되고 2차 치료도 안 되고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 몸에
이내 세포들을 파괴하면서까지 하는 그런 항암요법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세포독성 치료제라고 합니다. 세포독성 치료법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었던, 옛날에 영화에서 봤었던 머리 다 빠지고 매일 토하고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어지럽고 메스껍고 피부도 다 망가지고 내 세포까지 다 망가지면서 장기에까지 부작용이 심각하게 전이되는 그런 요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암 환자라고 해서 이런 정도의 항암요법에 진행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그리고 생존기간이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고, 참고로 항암요법과 비슷한 그런 조건을 했었다면은 27.5개월 정도로 무진의 생존기간이 늘어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렉나자와 그리고 리그리반트의 그런 병용요법에 대해서는 타그레스에 비해서 훨씬 더 좀 불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단 대한민국 임상에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이제 뇌전이 환자라고 한다면 폐암 환자 중에서는 사태가 굉장히 안 좋은 환자입니다. 뇌까지 전이된 환자이기 때문에. 근데 뇌전이 환자의 비율이 타그리소 대비 월등히 높았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뇌전이 환자를 임상으로 했을 때에도 그 효과가 더 높았다라고 측정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렉나자가 이미 2차 치료제로 쓰이고 있고요. 참고로 리그리반트와 렉나자의 그런 병용요법이 아니라 렉나자 단독요법. 자, 렉나자 단독요법만 보더라도 20.6개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타그리소 대비해서 이미 렉나자 단독으로 보더라도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대략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18.6개월이죠. 타그레스는 18.6개월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렉나자만 쓰더라도 만약에 부작용 때문에, 사실 이 병용이라는 것이 두 가지 약품을 동시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더 높을 가능성도 높지만 그와 비례해서 부작용도 더 셀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만약에 우려한다면 렉나자만 쓰더라도 타그레스를 완전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18.6개월 대비해서 20.6개월로 역시나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부작용 같은 부분에서도 사실 부작용 같은 부분에서도 타그리소는 심장질환이라던가 혈관 이쪽에 대한 부작용이 치명적이다.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입니다. 그런데 렉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손발 저림 이 정도 부작용이에요. 그리고 1차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도 치명적으로 생명을 깎아먹는다거나 혹은 삶을 좀 괴롭게 만든다거나 이 정도의 부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병용요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사실 리그리반트 렉나자의 그런 병용요법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아직까지 알려진 것들은 대부분의 손발 저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만약에 이번에 OS까지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전체 생존기간이 나타나면서 부작용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렉나자 단독으로만 해도 타그리스를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임상은 실패로 볼래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주가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따라 특히 이제 한국 환자 같은 경우, 이제 한국에서도 이미 2차 치료제로 쓰이고 있죠. 참고로 이제 1차 치료제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가, 일단 타그리소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타그리소는 이미 4번 시청에서 4번 다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렉나자 같은 경우는 아마 가능성이 높다. 대략 한 내년 2, 4년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왜냐면 타그레소는 아시아인에게 효과가 작다고 나오는 건 무시고, 그리고 렉나자 같은 경우는 아시아인에게 효과가 더 좋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렉나자가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1차 치료제로서의 보험 급여까지 된다면은 최소 연 매출 1,000억 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내년에는 이제 보험에 대한 적용 여부가 이제 선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OS,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죠. 전체 생존 기간에 대한 데이터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발표가 안 된다면 이건 악재일까요? 발표가 안 된다면 이건 악재일까요? 저는 악재라고 보지 않아요. 물론 데이터 수치에 대한 발표가 늦어지면서 주가는 빠질 수 있어요. 대부분의 주가가 빠집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는 오히려 저루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체 생존 기간이 발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에도 우리 연말에 있었던 그런
연말 아니죠. 얼마 전에 있었던 에스모에서 이제 발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 발표가 되지 않으면서 실망감이 꽤나 컸어요. 근데 발표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지를 않아서. 네, 환자들이 죽어야지만 발표가 되는 수치인데 죽지를 않으니까 발표가 좀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에는 내년 들어서면 대한민국에서도 보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허가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전체 정규기까지 만약 발표가 되면서 지금까지는 자, 현재 기준으로 그래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래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타그리소가 자 보시면 6개월 생존기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자 타그리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자 렉나자와 리그레반테 병행요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전체 생존 기간, 그러니까 OS 기간에서도 이 병행요법에 대한 그런 효과성이 증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내년 연말, 늦으면 내년 연말, 정말 늦으면 내후년 정도까지 가더라도 이런 것들은 결코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가 그만큼 오래 살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따라서 가장 빠르게는 내년에 이제 1차 치료제 급여 약물로 이제 두 개 다 신청이 된 상태에서 하나만 등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렉나자가 등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왜냐면 아시안에게 효과가 더 좋고요. 뇌전이 환자에게 효과가 더 좋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약품이기 때문에 타그레소가 안 되고 렉나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타그레소 같은 경우는 3번 이상의 그런 신청을 해서 다 떨어졌어요. 그만큼 효과에 대한 우위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 렉나자가 이번 임상을 통해서 효과에 대한 우위성을 확실하게 밝혔기 때문에 특히 2차 치료제로서 이미 쓰이고 있으면서도 부작용이 더 적다는 것이 이제 쓰고 있는 의사들이 나타내고 있는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에 대한 블록버스터가 늦어도 내후년쯤에는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현재 기준으로 타그리스의 그런 매출액이 대략 7조예요. 7조. 단일 매출액이 7조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렉나자가 이제 출시가 될 때쯤에는 10조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고, 특히 두 가지 약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20조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일단 대략 한 12%에서 15%를 로열티로 유한양행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조의 매출을 했다. 병인요법을 20조의 매출을 했으면은 이 중에 1.5조 원 정도가 매년 유한양행에 꽂힌다는 것이고, 이 중에서도 한 40% 정도를 오스코텍에 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스코텍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양도 최소 5천억 이상, 만약에 잘 될 경우 효과까지 진행이 되면서 20조 원을 바라지도 않고 10조 원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약간 5천억 이상의 오스코텍에 매년 꽂히는 것이고, 자회사에 주는 걸 이제 5% 비중을 주는 걸 제외하고서 5천억 이상이 꽂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대략 8천억 이상이 이제 이 약품만으로 꽂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결국 유한양행이 약 한 8천억 이상 찍히는 것이고, 오스코텍이 5천억 이상 찍힌다면은 결국 지금의 시가총액 오스코텍의 7,900억이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임상에 성공할 경우 이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주가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수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성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좋았었고, 전체 생존 기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프가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점. 늦으면 내년 연말, 정말 늦으면 내후년쯤에 발표가 될 텐데, 발표가 늦어진다고 해서 딱히 악재가 아니라는 점. 마지막으로 내년 상반기 내에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1차 치료제로서의 그런 보험까지 적용이 될 경우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유한양행의 지금의 그런 시가총액을 봤을 때 저는 딱히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임상에 성공했을 때에는 글로벌 임상에 성공했을 때에는 타그레스를 밀어낼 만한 그런 수치가 이미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밀어내게 될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10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폐암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고, 가면 갈수록 이제 폐암 치료제로서의 그런 폐암 치료제가 이제 진출하는 그런 국가도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사실 폐암 환자들의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폐암 환자들의 증가 수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10조 원, 그리고 미래에는 2030년까지 20조 원 정도로 커질 수 있다. 2033년까지 20조 원 정도 커질 수 있다고 밝혀지고 있는 만큼 여기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정도로까지 간다면
그리고 지금의 그런 주가라던가 시가총액은 저는 딱히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저는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 투자 역사상 가장 큰 손실을 안겨준 종목이 바로 오스코테가 유한양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한양행도 약간 10% 이상, 네, 오스코테도 10% 이상 손실 중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좀 주가가 빠르게 반등했죠. 유한양행은 이제 보합이에요. 네. 유한양행은 0%입니다. 보합까지 왔어요. 보합까지 왔고 오스코텍도 현재는 마이너스 5%입니다. 정확히 마이너스 5.3%네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유한양도 그렇고 오스코텍도 그렇고 오스코텍은 뭐 비중을 좀 많이 줄였지만 유한양은 전혀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보합까지 왔고 오스코텍을 여기서 추가 매수까지 진행한다면 그거는 3% 정도만 더 오를 경우에는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조금씩 수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키워봐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사실상 임상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는 것이 어떤 의도가 저는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수치가 다시금 재점검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대한민국의 급여까지 인정이 될 경우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실적을 안길 수 있는 그런 약품이라는 것이고 내년 연말, 유저 내년 후년 정도에는 OS까지 발표가 될 경우 임상의 성공을 이제 공식적으로 밝혀지는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10조 원 이상의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신약 블록버스터가 이제 탄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